네, 반갑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려가지고요. 미국장하고 좀 비슷하게 갔어요. 미국장도 어제 소폭 하락했다가 많이 빠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증시도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반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02, 네, 일단은 빨간색으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한 2시 넘어서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변동폭은 좀 이따 봐야 됩니다. 시장의 상승 포인트가 에코프로 그룹의 반등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반등 포인트를 만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끌어올라갔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을 거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1%, 2% 왔다리 갔다리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의 숫자는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다지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의 장세는 아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세 유입인데요. 외국인들은 조금 더 던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약간 바닥이라는 인식을 좀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은 일단 괜찮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 좀 차트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양봉 마감입니다. 그리고 2559포인트. 일단 2550포인트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21선 지지를 통해서 분위기는 잡혀 있습니다.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이 지금 살짝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57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항대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질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FOMC 즉 연준의 입장 발표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추가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이번 주에는 뭐 2600포인트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정말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오를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근데 2600포인트를 이번 달에 넘겨주면 좋겠죠. 다음 주가 명절 전이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2600을 넘겨주게 된다면 10월 달에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 돌파에 대한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도 연휴가 많아가지고요. 조금 애매한 장세이긴 한데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좀 발표가 좀 잘 나와서 긍정적으로 좀 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 후반부 즉 2시 반 정도부터 올라왔네요. 쫙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였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올라갔어요. 뭐 밑에서 1시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요. 2시 넘어서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0.13 플러스 전환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흐름적인 부분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1시 정도부터 바닥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상당히 보기 안 좋았었는데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3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73억.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원래대로라면은, 네, 좀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지수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더 방어적인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시 넘어서면서 그 거래소 쪽에 물량을 팔기 시작했고요. 코스닥 쪽은 조금 줄여가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네, 지금 16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계속 줄여가면서 이제 코스피 쪽의 물량을 팔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금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0.29,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내렸는데 역시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 뭐 그냥 놔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쪽이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가 2.58%포인트 올랐고요. 기아도 지금 2.5% 정도 올랐고, 현대모비스 2.3%대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잘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각자의 어떤 포지션별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장이 가고, 그 다음에 부품주가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포스코 퓨처엠도 달랑달랑 하더니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양전환이 되면서 59만 4천원. SDI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양봉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나쁜 분위기를 좀 살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가 크게 변화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밀려간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비움이 4%대, 에코프로가 7%대 상승해 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지키자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네, 뭐 투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키자입니다. 무조건 지키자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입한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받아줬을 거다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단기 반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만약에 100만원대 다시 돌파가 되더라도요,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라는 부분들은요, 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바로 반등 나가가지고요, 막 120만원, 130만원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애매하게 110만원대에서 다시 꺾이고 들어간다. 그러면 고점이 낮아진 형태의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연속성을 통해서 다음번 하락에서는 80만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LNF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그다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고요. 루닛은 12%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뭐 아래쪽 꼬리 조금 달아줘서 희망은 좀 보이네요. 알테오젠 계속 올라가다 변동성 좀 보이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쪽은 여전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래쪽 꼬리를 조금씩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라 그럴까요? 나빠졌었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많이 진정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되고요. 내일 시장이 좋다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1029,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은 491개 정도 되죠. 490개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354개 상승이고요. 521개가 하락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1800개에서 이제 1600개 정도로 조금 줄었다. 네, 그러니까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는 하락 종목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낙폭 자체도 많이 축소됐을 것 같아요. 오늘 상승률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상한가 종목은 STX, 그린로지스, 모비스, 파버나인 등등의 종목이 이제 세 개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0개나 됩니다. 제법 많은 편이죠. 네, 제법 많이 올라갔고, 이제 비트로 테크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0개 정도면은 보통 시점에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지수 대비 뭐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아주 뭐 대단했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상승폭 자체도 변동폭이 좀 커졌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1.5%.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아침에 1.08인가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한 0.5% 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회복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락률이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형건설 이런 것들, 네, 노을 이렇게 해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1개, 제법 많은 편이죠. 그래서 11개 종목이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도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2.64, 나쁜데요? 네. 아침하고 별 차이가 없네? 그럼 마이너스 1%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요? 네. 저는 한 2%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침에도 2.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긴 줄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낙폭을 축소한 거네요. 아침에는 저 위쪽 라인대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쪽 중간 라인대, 한 4%, 5%대 밀린 종목군들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포인트는 줄어들지 않았다 보셔야 되겠네요. 지수만 올라갔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좌 상황이 그렇게까지 뭐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놀랍군요.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고퍼스 매수 계속하네요. 기아, 현대, 자동차 쪽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이런 등등 현대 모비스까지 들어갔네요. 자 3대장을 샀어요.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기관적 매수가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매도 있습니다만 많지 않죠. 3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이 개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 쪽 넘어가보면 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400억.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면 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 연기금이 요놈이 이제 나쁜 놈이에요. 계속 삼성전자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수 빠지라고요. 네, 요놈에서 이제 팔아먹는 것을 금융투자가 받아가지고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은 반등 나올 것 같네요. 그죠? 대신에 고퍼스 매수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약간 해칭성 물량이 있다. 팔아먹은 물량은 별로 없어요. 팔아먹은 종목은 대부분 ETF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얘네들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 매수 들어와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자동차 쪽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매도 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 좀 있는데 하이닉스 매도하고 삼성전자 매도 합치면은 한 800억쯤 되죠. 900억쯤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시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받아준 물량도 좀 있고 하니까 기관들이 삼성전자 받아준 물량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진행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포지션들이 일단 매도 쪽으로 골고루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압박감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조금 더 살펴보고 대응점을 좀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니까요. 그런 부분 보시고요. 일단은 증시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그런 시장 동향들 좀 지켜보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뭐 특별하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내일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시거나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FOMC 결과 잘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휴식하시고요. 내일장에서 또 힘차게 좀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